라마트간 시장은 라마트간이 약 17만 명이 사는 텔아비브 바로 옆 도시인데 공공 방공호를 즉시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부 키리앗 갓, 북부 카르멜시도,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의 에일랏도 라마트간과 함께 민방위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방공호를 다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보 수준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12밤 연속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또한 트럼프가 악시오스의 한 최신 위협, 즉 미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게스트분들께로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분석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는 국제문제 분석가인 벤페리 안보 분석가이자 로스 핸들러 리포트 진행자 야코브 라핀, 그리고 저희 수석특파원도 함께합니다. 오웬 울터만입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좋아요. 미국 대통령의 논평을 다루기 전에 이스라엘의 계산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콥, 당신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도시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확실히 라마트간은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으로 대피소가 재개방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너무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스라엘 국방군 민방위 사령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동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태세와 경계 강화 소식을 듣고 독자적으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신호는 이스라엘 국방군 민방위 사령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시민들이 따라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방군 민방위 사령부가 지시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태세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2단계에서는 우리는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원하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상적인 상태에 있으니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제 오원 씨께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규모 공격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지금 이슬람 공화국을 공격하는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현재 대규모 미국의 공격이 준비 중이라고 말했을 때 만약 미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했죠. 물론 그는 이어서 만약 이스라엘이 개입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나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여기서 기본적인 가정은 이스라엘이 개입하는데 매우 기꺼워할 것이고 휴전으로 인해 억제되었으며 휴전 정책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이른바 잔디깎기식 교리를 적용하고 정권 교체라는 더 깊은 야망이나 더 넓은 목표 없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자산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한적인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억제해온 것은 미국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스라엘 정부에 청신호를 준다면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부는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꺼이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그냥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모두를 달래려는 말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개입을 언급하며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개입을 막으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지역의 모든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단지 걸프 국가들이나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요. 그 시점에 그런 동맹국들이 이 싸움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전쟁이 모두가 흔히 말하는 잔디깎기와는 달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전으로 보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전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제대로 된 군대를 보유한 아랍에미리트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 많이 언급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란처럼 그렇게 합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재개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그런 식의 잔디깎기 작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정권의 소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계속되거나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둘 다 곧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우리는 조금 물러서서 이스라엘의 군사 교리는 오랜 세월 내내 자국의 본토가 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자국 후방이 장기간 피해를 입는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신속히 끝내야 합니다. 6.25 전쟁이 그 정점이었지만 사실 거의 모든 전쟁이 이런 방식으로 치러졌고 이것이 실제로 하나의 교리였습니다. 최근에는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타국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리였습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치가 어떻게 그 일에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식 반복 공세에 대한 논의를 들을 때 제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4주, 8주 동안 당공어에 머물고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생명 손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것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규모 공격이라고 말할 때 알다시피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요. 그는 소모전이 지하디스트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이제 이해한 것 같아요. 소모전은 자기 국민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들은 고통, 죽음, 경제 파탄에 관심 없는 나라들입니다.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여론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 계획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지만 그 논의를 정말 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게 있나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 없이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빠르게 최근 우리가 목격한 이 엄청난 공격 속에서 현재 이슬람 공화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미국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없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센트콤이 준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여할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참여를 요청받는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목표가 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단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협상 입지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이 아니며 그로 인해 이곳 도시들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이란의 군사력은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이란의 군사력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이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직도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에 매설된 미사일 사일로 중 일부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방공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기지는 이스라엘의 화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주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다시 참전하게 된다면 지난번 표적 목록으론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표적들을 노릴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암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란이 이 나라를 공격하는 데서 물러선 이유일 것입니다.